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아타운을 준비하고 있는 김국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준비위원은요, 한 10명 이상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망원동을 한번 발전시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뭉쳐서 십시일반으로 자금도 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회차. 이제 다음 목요일 날 또 10회차 다음 주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3,600명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도하는 사람이 15명 정도 돼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좀 많이 불러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모아 1타운, 2타운, 3타운이 있는데 1타운은 거의 이제 동의울이 다 돼가요. 아마 이번 주면 다음 주면은 이제 마법구청에 제출할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1타운을 먼저 우리가 하고 2타운, 3타운 가고 있거든요. 지금 2타운도 하고 있어요. 2타운, 3타운까지 목표는 1월 말까지 끝내고 동의서를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요. 어떤 걸 협조해 주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참여를 좀 시켜주세요. 많이들 시켜주시고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그룹으로 짜서 우리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 사무실에서 한 8명 정도 모일 수 있어요. 거기서 더 소규모로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할게요. 우선 한 장짜리 있죠?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좀 봐주시겠어요? 한 장짜리를 보시게 되면 모아 1타운, 2타운, 3타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아타운이라는 정책이 작은 규모를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에요.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망원동을 하려고 했더니 22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3개를 나눌 수밖에 없어서 나눈 거예요. 나눈 거지만 1타운, 2타운, 3타운을 함께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좀 빠른 거는 먼저 하고 이제 좀 늦는 거는 늦게 하더라도 3개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모아타운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는 망원동 전체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법적으로. 첫째, 노후도가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생소할 거예요. 노후도라는 게 뭐냐면은 건물 한 동 한 동 동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수 중에서 20년 이상 된 건물, 아파트는 30년 이상, 아파트는 이상된 건물 개수가 57% 이상이 돼야 된다. 돼야 모아타운 할 수 있어요. 다 부수수가 있어요. 57% 이상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100채가 있다고 그러면 57채가 20년 이상 된 건물이고 33채는 어저께 준공해도 돼요. 새 건물에도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이 57%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하나 있어. 이것 때문에 받는 데가 6번 출구 자락이죠. 노랗게 색깔 안 칠한데 여기가 노후도가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빠져나간 거예요. 못하는 거고 뒤쪽에 우체국 거리 있는 쪽에 영화 브레인하임 쪽에 노후도가 안 돼서 빠졌고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높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가 좀 안 돼서 빠졌어요. 그 외에는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부수는 거예요. 망원 2동을 다 부수는데 두 번째 뭐냐면은 또 못하는 곳이 있어요. 못하는 곳이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미 돼 있는데 우리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망원 2동에 3군데가 있어요. 성신아파트, 그 다음에 성도 서강 삼성주택 주변 이렇게 3군데는 이제 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2가지를 빼고는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면 1타운, 2타운, 3타운 나눠서 하는데 대상이 몇 세대? 3,600세대예요. 3,600세대를 부수는 거예요. 허는 거예요.
헐어서 새로 지으면 7,200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200세대를 지어서 3,600세대는 주민이 가져가고 남는 거는 뭐 하겠어요?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양이 많으면 분양비가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 분담금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 정도로 늘어나는 세대수가 늘어나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업성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7,200세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왜 이 좋은 지역을 안 했을까? 이대로 두었을까? 그죠? 못한 이유가 있어요. 땅 종류가 우리는 망원 이동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주민들이 이제 이게 생소한 용어일 거예요. 뭐냐면은 땅의 용도가 있는데 1종, 2종, 3종, 그다음에 상업지구, 공업지구, 농림지구, 산림지구 이게 땅 종류를 다 나누어 놨어요. 개발 행위를 할 때 제한을 주기 위해서. 그 중에서 우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이 특징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은 땅 100평을 가졌을 때 몇 평을 더 지을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200%예요. 100평 가진 사람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상은 못 지어요. 그 다음에 높이 2종 일반 지역은 전부 7층 이하예요. 7층 이하밖에 못 지어요. 지금 지어져 있는 15층, 12층 그때는 15층까지였고 12층은 12층까지였고 10층 점점 쪼그라들어서 7층까지 제한이 됐어요. 이러니까 개발이 안 돼요.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바꿔보자 해서 이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 이래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 3종은 용적률이 250%로 늘어나요. 100평 가지고 50평을 더 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지어서 일반 분양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시 기반시설을 해서 도로를 좀 기부 체납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은 용적률을 점점 더 높여줘요. 한계가 없이. 그래서 이제 본동 같은 경우는 310%까지 시범 사업인데 310%까지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이 생겨난 거죠, 일단. 그 다음에 높이는 3종이라는 것이 층수 제한이 없어요. 3종 층수 제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층수 제한이 없다는 뜻은 허가 내주는 그 공무원들이 몇 층까지 내주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죠? 제한이 없으니까 20층 이상은 안 돼 하면 20층 짓는 것이고 10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허가 내는 사람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될까? 우리는 도대체 몇 층까지 내줄까 하고. 그래서 내가 예측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나 한번 봐주세요. 모아타운 시범사업지구가 번동이 있어요. 강북구 번동. 거기는 35층으로 허가가 났어요. 35층으로. 그 다음에 강 건너에, 문강천 건너에 성산 시형아파트 48층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밉다고 35층 이하로 이상을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관리처분 계획대에 확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개발에 참여하려면 대충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한 40층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뜻은 아니고 다른 데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받아보자. 그게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나 40층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집을 지으면 일조권이라는 게 있죠. 내가 집 지었을 때 집을 이렇게 지었을 때 해가 여기 있으면 남한테 해가 안 비치게 막지를 말아가요. 그 일조권이라고 그러는데 모아타운은 또 이걸 2분의 1로 줄여줘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이제 그 성산대로 주변 거기는 층수 제한이 없어요. 강하고 도로밖에 없으니까 나 집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조권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내가 보면은 30층 내외가 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3, 4층 집을 집 단위로 짓고 한 7천 세대를 짓는다. 망원동을 부시고 새로. 목동보다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집값이 간단하게 우리 집값이 비쌀 것 같아요? 망원동은 평지라 딴 집은 강남 이상 나올 것 같아 앞으로. 그렇죠. 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요놈은 네. 30층 저 그다음에 이번에 40층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파도. 48층 났어요. 네. 신문은 40층이라고 났는데 네. 실제로 48층. 거기도 전해다고. 예. 그래서 나는 일단 목동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다. 왜? 비행기 안 날아다니죠? 한강 보이죠? 40층 한강 보여요. 월드컵 공원 있죠? 평지죠? 말씀하신 대로. 도심 가깝죠?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요. 목동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목동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목동보다 좋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을 더 한번 멋있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주민들 내가 한 15명 모여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논의를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소개해드린 책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거든요.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분담금이 걱정이죠? 도대체 얼마나 내가 분담금을 내야 아파트 30평이 들어갈까? 뭐 이런 게 걱정이죠, 뭐. 근데 그건 지금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언제 결정이 나냐면 그거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업계획서라는 게 나와야 돼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전문 용어로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관리계획. 여러분 관리 처분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거 주민들이 만들었어. 주민 돈으로. 주민들이 돈 들여서 설계도 하고 뭐 용역사에 줘서 몇 층으로 할까 뭐 평수를 얼마로 배치할까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한 8년 걸려. 넣으면은 반려되고 다시 하고 4층 안 돼. 이 뭐 내려면 다시 하고 차라리 4층 안 되니까 그 25층을 해라 하고 다시 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냥 반려해. 그리 오래 걸리니까는 재건축하는데 10년, 20년 거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마포구청에서 해줘라. 누구랑?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아예 서로 함께 만들어버리면 한 방에 끝나는데 왜 그걸 주고받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1년 이내에 끝내라. 근데 지지난주에 발표하기를 오세훈 시장이 6개월 이내에 끝내래요. 더 줄여줬어요. 그러면 이때 뭐가 나오냐면은 층수, 몇 개 동, 도로는 어찌 되며 모든 게 여기서 다 나와요 이제.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계획을 알 수 있죠.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는지. 분담금까지도 나와. 아까 얘기했듯이 250%인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얼마가 될 줄 모르니까 분담금을 지금 정할 수가 없어 지금은. 근데 이때 다 나와. 이걸 본 다음에 이 계획